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성입니다. 지금 상가 큰 건물 소유주께서 저희 VIP 고객이신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일정 금액 이상, 즉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그러냐라고 해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는 10년이라고 하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은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그걸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문의하셨길래 이에 관련해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 법무부에서 심의관실에서 이걸 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에 전화해 주시는 것보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령의 유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적용 범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영업용으로 사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 확정일자 신고를 한 것처럼 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택에 확정일자 신고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모든 건물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 그러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일정한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는 몇몇 규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조항들은 여전히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 이 적용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액의 임대차가 이루어진 상가 임대차의 경우도 적용되는 게 여기 보면 3조, 10조, 10조 2부터 10조 9까지 그 다음에 19조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대체 얼마를 보증금으로 해야 큰 금액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참고로 서울 시내에서는 얼마냐면 9억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9억이냐? 9억 이상이다. 그러면 보증금만 포함이 되냐? 그렇지 않고 월세가 있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거기다 100을 곱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분의 100이라고 돼 있죠. 100분의 1이 아니에요. 1분의 100이니까 100을 곱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에 전세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 500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5억이 되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억이 돼요. 그러면 역시 9억이 넘기 때문에 역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고액 임차 보증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합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서울시는 9억이고요. 기타 과밀억제권이라든가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나머지는 세종시라든가 광역시 이런 경우는 5억 4천만 원, 그 밖에 3억 7천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 개 9억이 넘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거든요. 임차인은 왜 보호를 해주죠? 임대인에 비해서 약자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월세 보증금이 9억 이상을 낼 정도면은 기업형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인 대 상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강자 대 약자로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상인으로서 둘 다 강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가 뒤에서 후견인죄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정 금액 이상은.
그 금액이 서울시는 9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적용이 안 되냐면 3 이하부터가 적용은 돼요. 자, 그러면은 여전히 9억이 넘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뭐냐? 첫 번째, 대항력이에요. 자,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두 개를 하면은 역시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뭐다? 대항력의 요건은 9억이 넘는 그런 상가 임대차도 여전히 대항력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자, 이거는 보면 임차인이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연장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자,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사장님께서 지대하신 내용이 뭐냐면 9억이 넘으면 이 5년만 하고 싶으면 5년만 하고 3년만 하고 싶으면 3년만 한다. 그런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임대차 상가 임대차법 10조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10조에 의하면 고액의 상가 임차 보증금이 있는 그러한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0년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9억이 넘더라도요. 다만 어떨 때 적용이 안 되냐면 자, 기간은 적용이 된다.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다. 다만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는 적용돼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시면 계약갱신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봐요. 갱신을 하면. 그런데 다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예컨대 5% 이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9억이 넘는 초과 임차보증금 넘는 그러한 월세는 5%라든가 이런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10%, 15%, 20%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시 1년으로 본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지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근데 그게 9억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다 서로가 대등한 사업관계로 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보호해 주는 것보다 10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나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10년 범위 내에서는 기간이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차임 증감이라든가 이런 거 보증금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고 그게 뭐 특정된 일정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만은 여전히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계약갱신의 특례 보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여전히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는 역시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금도 여전히 임차인이 받아서 나갈 수 있어요. 권리금 해소기계라든가 기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억이 넘는 상가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 즉 임차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권리금에 관한 계속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도 작성도 적용이 되고요. 권리금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도 적용되고 차임 연체와 해지, 자 이것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그 한도, 올리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임시특례인데 보면은 6개월까지 요거는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되면 여기 2020년 9월인가 됐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차임을 내지 않았더라도 뭐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에 쫓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게 차임증압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자 11조, 12조 쭉 있죠. 18조까지 요거는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임의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표준계약서 작성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억 이상의 고액의 상가 임대차는 10년 동안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갱신권이 행사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임대인이 9억이 넘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만 그 안에서 임차보증금은 예컨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첨언하면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결국은 나가야 될 경우도 생기면 결국 10년 동안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의미가 갑자기 마치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효율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